안녕하십니까, 박병입니다. 요즘 헌법 개정 여론 이제 얘기가 나오고 하는데, 더구나 이제 어떤 사항들을 전문에 더 추가로 였으면 하는 얘기도 있고, 근데 자꾸 이렇게 충분하게 검토도 되지 않고 국민적인 여론도 형성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변화가 있으면 되겠는가 하는 생각도 하고, 그러나 이제 한편으로는 또 1987년대 5년 단임으로 되어 있던 참 약간은 어중간한 그러한 대통령 임기에 대해서는 4년 중임제로 바꾼 걸 저는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한국경제 홍영희식 논설위원이 헌법 전문은 장바구니가 아니다, 이런 제하에 좀 제대로 정리를 해 놓으신 것 같아 가지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87년 체제 이후 개헌론은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했다가 사그라들기 일쑤였다. 국가 100년 대계가 아니라 매번 사리 당략 차원에서 꺼냈다가 변죽만 올렸다. 1990년 3당 합당 때 내각제 추진 비밀각서, 1997년 대선 때 김대중, 김종필 내각제 개헌 등이 그랬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통령 4년 연임제 원포인트 개헌 제안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개헌 제안도 인기말 불리한 전국 타개형이었다. 문재인 정부 때 여권이 내놓은 개헌안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헌법 정신과 배치되는 내용이 적지 않아 그 지향점을 의심케 했다. 사회적 경제민주화, 토지공개념을 강화하는 등 국가개혁의 문을 더 확대해 헌법 119조 1항 대한민국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는 그러한 내용을 훼손했다.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려는 시도도 있었다. 이념적 색채를 도드라지게 하려는 의도다. 개헌을 해도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는 근본 가치를 건드려서는 안 되는데 정파적 색깔로 덧칠했다. 헌법을 파괴하는 모순이다. 이 기조가 지금 야당의 개헌 틀이 될 것이다. 경제 관련 조항을 대폭 늘려 헌법에 넣으면서 일반 법률로 규정해도 충분한 것들을 줄줄이 명시해 헌법 과잉, 헌법 막론주의도 처리했다. 권력구조 개편은 정략을 떠나 정치를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게 핵심이 돼야 된다. 대통령 중임제든 내각제든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 만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 야당에서 주장하는 개헌은 거대 야당의 폭주를 위한 도구가 되고 있다. 조국 당은 대통령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자고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인기를 단축해 대선을 2026년 지방선거와 함께 치르자고 주장한다. 더불어민주당 여기저기서도 현직 대통령의 인기 단축 주장이 나온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에 대선을 치르기 위한 속셈일 것이다. 너무 드러나는 얘기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지방선거하고 대통령 선거하고 같이 치려고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 5년이 끝나고 다음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을 이제 맞춰가지고 인기를 맞춰가지고 같이 치르면 되겠죠. 그런데 지금 현직 대통령이 있는데 그걸 갖다 중임제로 바꾸면서 26년에 지방선거를 한다는 것은 좀 억지스러운 주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 제2요구권을 제한하자는 것은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을 막으려는 것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인 상권 분립 토대를 흔드는 것이다. 대통령 당적을 없애자는 것은 정당 정치를 훼손한다. 대통령 탄핵 소추에 필요한 의석수도 200석에서 180석으로 낮추자고 한다. 검사의 영장 청구권을 삭제하자는 것은 인권보호를 위한 검사의 고유 권한을 부정하는 것이다. 시대에 맞지 않는 헌법 조항이 있다면 고쳐야 하지만 야당의 개헌론엔 당량만 보인다. 그러다가 소수당이 돼 불리한 정국이 되면 또 개헌하자고 할 건가. 헌법 전문 문제도 짚어봐야 할 대목이다. 여야가 모두 5.18 민주화 운동을 헌법에 담자고 한다. 그러나 개별 역사적 사건을 전문에 명기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야당에서는 5.18뿐만 아니라 동학, 64.3, 촛불 시위까지 넣자고 한다. 전문을 두는 이유는 헌법 제정의 의의, 제정 과정, 국가의 근본 가치를 밝히기 위해서다. 이 목적에 충실하지 않고 역사적 사건을 정권
입맛에 따라 넣었다 빼는 일이 반복되면 헌법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해친다. 실제 5차 개헌 때 4.19와 5.16을 담았다가 8차 개헌 때 빠졌으며 현행 헌법인 9차 개헌 때는 다시 4.19가 다시 포함되고 임시정부 법통 개성이 추가됐다. 지역마다 5.18뿐만 아니고 2.28 운동, 부마항쟁, 마산의거도 포함하자고 한다. 역사적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넣게 되면 전문이 한없이 길어지고 지역 정치에 볼모 잡힐 우려가 크다. 정파마다 역사적 관점이 달라 정권 교체 때마다 개헌하는 일이 반복될 수 있다. 헌법 전문은 장바구니가 아니다. 역사적 사건을 기린다면 헌법 전문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다. 굉장히 타당한 얘기입니다. 홍영식 논설위원이 아주 용기를 내 가지고 정말로 정확하게 지금 짚고 있네요. 선진국이 전문에서 역사적 사실을 일절 넣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다. 237년 헌법 역사를 가진 미국의 경우 헌법 제정의 목적만 있을 뿐 독립전쟁, 노예해방 등 아무리 의미가 있어도 그 어떤 역사적 사건은 일절 없다. 이 때문에 전문은 우리나라의 3분의 1 정도로 단출하다. 프랑스 헌법 전문에도 프랑스 대혁명이 없다. 독일, 일본도 마찬가지다. 전문 자체가 없는 나라도 많다. 개헌에서 국민의 보편적 합의와 가치, 공감대가 아닌 특정 진영의 철학을 담는다면 통합 아닌 분열의 길로 치달을 것이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하게 생각했던 게 우리나라에 많은 헌법학자들이 있는데 왜 지금 이런 얘기를 안 하는가 저는 굉장히 궁금했어요. 우리가 헌법, 법률을 공부할 때 당연히 그런 내용을 갖다가 듣고 그 다음에 토론도 하고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지금 유수한 헌법학자들 그리고 지금 국회 안에서도 법조인들이 많은데 이렇게 엉터리 같은 얘기들을 자꾸 해가지고 헌법 전문에다 이걸 다 열면 어떻게 합니까? 말도 안 되지. 홍영식 논설위원이 정말로 제대로 짚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만약에 전문을 개혁한다면 다시 이제 지금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처럼 다른 나라들까지는 필요 없이 국가를 세우는 근본적인 이념, 만약에 연다고 그러면 자유민주주의 이념, 그 다음에 근대화, 조국의 근대화 이념, 이런 거, 아주 기본적인 가치 이념, 이런 건 넣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모든 사건을 갖다가 지금 평가도 제대로 되지 않는, 아직도 의혹이 많이 남아있는 그런 부분들을 갖다 헌법 전문에 실은다는 것은 우리 홍영식 논설위원의 얘기처럼 국민들을 다시 분열시키고 갈등 요소를 남기는 거 아닌가. 만약에 이제 헌법 전문을 손을 보려고 그러면은 정치인들보다는 정치인들도 이제 일부 참여를 해야 되겠죠.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인정받는 헌법학자들을 일정한 기간을 두고 좀 전체적으로 한번 지금 대한민국 갖고 있는 조건, 그 다음에 어떤 세계적인 그런 구조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이치, 앞으로 지향하면서 나아갈 방향, 이런 것까지 전부 다 면밀하게 검토해가지고 제대로 된 헌법 전문을 만들고 필요하면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바로 뭘 개정하려고 하지 말고 왜 꼭 필요한 것은 지금 그대로 놔두고 정말로 필요한 거 많이 있잖아요. 국민 위에 여러 가지 혜택을 받으면서 정치하는 그 친구들, 법률 어기고 법률 위반하고 그런 사람들 먼저 정리를 해야지. 급하지 않는 것 갖고 특검하자고 헌법 개정하자고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우선 급한 거 국민들을 속 시원하게 해줄 거, 죄를 지은 사람들은 죄를 좀 거기에 맞게 억지로 박근혜 대통령처럼 죄가 있지도 않는데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억지로 처벌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정말로 죄가 있는 거, 사법기관에서 인정한 거,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해 가지고 드러난 범죄에 대해서 다 처리하고 그러고 나서 헌법 개정 얘기를 하고 특검을 얘기하고
그때도 처리가 안 되면 특검을 얘기하고 이렇게 좀 순차적으로 좀 안정적이고 국민들이 이해가 되게끔 이런 절차를 밟아야지. 그래서 우리 홍영식 논설위원님께서 아주 용기를 내가지고 이렇게 실어놨는데 이제 관련돼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의 좀 그러한 교수님들, 헌법 교수님들을 좀 나서서 가지고 전문을 어떻게 만들면 좋겠는가.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1987년 때 제정했던 헌법에 무슨 내용을 좀 개정을 했으면 좋겠는가 라는 것을 충분하게 토의를 좀 하고, 그런 토의 상황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는 게 아니고 방송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볼 때 국민들을 좀 설득시키는 토론,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헌법 개정을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